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6위 공개합니다. 현실에서 마주한 모모.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허구의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 엑소시스트가 아니고? 오, 너무 무서운데? 악령에 쓰여 괴로워하는 여성과 그 악령을 퇴치하기 위한 구마의식.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는 실제 상황. 악령을 퇴치 중인 사람은 가브리엘 아모스 신부로 로마 교구가 인정한 공식 엑소시스트입니다. 근데 아까 그 여자분이 내는 소리가 여자가 내는 소리 같지가 않았어요. 일부러 막 한 거 같지 않았어. 악령이 쓰인 여성 로사. 그녀는 2012년 갑자기 격렬을 일으키더니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며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소용이 없자 마지막으로 찾아간 이가 바로 유명 엑소시스트인 아모스 신부였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아모스 신부의 퇴마. 2016년 그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로 포착, 다큐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이 남성 두 명이 쉽게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진짜 거의 온몸을 비틀면서 악령을 퇴마하기 위해 라틴어로 구마 의식서를 외는 아모스 신부. 자, 그리고 로사는 라틴어를 전혀 못하지만 아모스 신부의 기도에 반응.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자신이 사탄이라 주장하며 격렬하게 발악하는 로사. 정말 그녀에게 악령, 사탄이 쓰인 걸까요? 로사는 구마 의식을 할 때마다요. 의식을 받으면 제 몸 안의 악마가 고통받고 전 자유로워지는 걸 느껴요. 라고 밝혔는데요. 야, 그 우리가 뭐 봤던 컨저링이나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에 내는 소리가 되게 실제 가깝게 만든 영화구나. 실제가 저 소리니까. 너무 무섭죠. 그렇죠. 자, 안타깝게도 아모스 신부님이 2016년 사망하게 되면서 로사 몸속의 악령은 온전히 퇴치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어휴,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상상이 아닌 현실의 엑소시스트. 과연 악령은 정말로 우리 곁에 존재하는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9위를 공개합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위치한 저택을 찾은 사람들. 마치 시간이 과거에 멈춘 듯 기묘한 분위기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잠시 뒤 화장실을 갔던 일행이 사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어떤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겁을 먹은 일행들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누나들 나랑 놀자. 소름 끼치는 목소리의 주인은 맙소사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던 소문 속 다락방의 원숭이 소년 유령. 근데 화장실에서 누가 봤다면서요. 유령이 또 유령 본 거 아닙니까? 우리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유령인 거 아니에요? 이들이 찾은 집은 일명 램프 맨션.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미 유명 언론 CNB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으스스한 건물 10곳 중 한 곳이기도 한데요. 1862년 독일 이민자 출신 윌리엄 램프는 아버지의 양조장을 물려받았는데요. 램프가의 라거 맥주는 당시 미국 맥주 시장을 평정. 1876년 윌리엄은 사업을 확장하고 지하에 양조장 터널을 연결한 대저택 램프 맨션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영광은 잠시 맥주 명가였던 램프 가문에 비극이 드리웠습니다. 1901년 가업을 물려받을 아들 프레데릭이 심장병으로 28세에 사망.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크게 상심한 윌리엄은 두문불출하더니 1904년 급기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아이고. 이후 장남 빌 리가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온갖 추문과 이혼에 이어 1919년엔 금주령 때문에 번창했던 사업도 쇠퇴하기 시작. 결국 1922년 문을 닫게 됐고요. 아이고. 그해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램프 맨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49년엔 윌리엄의 셋째 아들 찰스가 내가 죽은 채로 발견되면 나 외에는 누구도 탓하지 마시오 라는 유서를 남긴 채 램프 맨션에서 또다시 자살. 램프 맨션에서만 램프 일가 4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저 일가가 이렇게 다 하나같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그건 뭔가 좀 터가 안 좋다는지 저주에 쓰인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 윌리엄의 장남 빌리한테 장애를 가진 숨겨진 사생아가 존재. 에? 평생 죽을 때까지 다락방에 가뒀었는데 이 사생아의 별명이 바로 원숭이 소년이라고 합니다. 어. 오, 아유, 그러면 또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사연이네.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겪은 일은 저 일가의 유령이 저 집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도 램프 맨션에선 과거 사무실터였던 여자 화장실에서 빌리 램프의 유령이 목격되거나 분명 잠겼던 문이 저절로 여닫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주차장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는 등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램프 일가의 유령들이 아직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 여름 폭포에서 생긴 일. 일본 나라현. 오복 명절을 맞아 친척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초등학생 마루코. 갑자기 폭포에 가야 한다는 숙모에게 떼를 쓰는 마루코. 할머니까지 정색하며 그 꿈 알렸지만 숙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는데요. 기어이 폭포로 향한 마루코와 친척들. 즐겁지 않은 폭포 나들이엔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폭포도 밤에 뭐하러 가지? 그러니까. 다음 날 가지? 밝을 때 보면 더 좋잖아요. 그럼. 사실 일주일 전 마르코와 가족들은 그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폭포를 보자마자 말로 표현 못할 찝찝함과 꺼림칙한 기분에 휩싸였고요. 한시라도 빨리 폭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차 안 마르코의 할머니가 조용히 귓속말로 속삭였는데요. 앞으로 저 폭포엔 훨씬 더 맑어라. 느낌이 좋지 않구나. 할머니가 좀 뭔가 안 좋은 낌새를 채신 건지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말렸던 거군요. 거기 가지 말라고. 기운이 안 좋으니까. 왜 간 거야 또? 그러게. 그런데 폭포에 도착한 뒤 숙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르코의 손을 잡아 끌고 폭포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 숙모 뭐야? 겁에 질린 마르코가 소리치자 놀란 마르코의 어머니가 겨우 숙모에게서 딸을 떼어놓았는데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숙모는 뭐야? 마르코를 째려본 뒤 홀로 폭포로 빨리듯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유. 예?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수면이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순식간에 폭포에 몸이 잠기려던 찰나 숙모는 바위에 부딪혀 넘어지며 다행히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상한 것은 그 바위엔 불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엥? 숙모가 넘어진 장소는 과거 한 불귀의 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라는 것. 그 영화 람종 속에 그 귀신에 비게 된 것처럼 숙모도 물귀신이나 뭐 어떤 귀신에 홀린 게 아닌가. 아 근데 순간 뭐 그래도 바위에 부딪히면서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거기 불경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그게 좀 위력이 있었던 거 아닐까? 불경의 힘이다. 한 일본인이 초등학생 때 폭포에서 겪었다는 끔찍한 경험. 정말 숙모는 귀신에 홀렸던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공포 속 19 3위를 공개합니다. 지하실 속 모모로 가는 문. 2011년 11월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 새 집으로 이사온 에먼스 가족은 잔뜩 들떠 있었는데요. 엄마, 이 방은 제가 쓸게요. 엄마, 이번 집은 마당이 있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에먼스는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 아무도 TV를 켠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주변에 개 키우는 사람도 없던데 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이뿐이 아닙니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소리 없이 열리기도 하고요. 누군가 쉼 없이 노크를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이 마치 누가 던지기라도 한 것 마냥 날아가기까지. 오. 폴터가이스트.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집. 그 집엔
에먼스의 가족 외에 또 다른 누군가들이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영화 디 아더스 그 내용이네요. 난 기생충이야. 아,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긴 사람, 저긴 유령. 여긴 유령이고. 전 사람이라 봐요. 정말 유령의 소행일까요? 그 집에 이사 온 뒤부터 에먼스의 가족들은 갑작스레 신장 감염 등 온갖 질병을 앓을 뿐만 아니라요. 악마들이 내 귀에 대고 노래를 속삭였어요. 우리는 크고 검은 괴물도 봤어요. 그것들은 분명히 악마였어요. 내 아이들을 조종했다고요. 이 집은 악마가 들끓는 집이에요. 에먼스의 가족은 이상한 일이 특히 많이 벌어진 곳, 집 지하실을 악마의 기지,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와, 우리 집이 그렇다면 진짜 끔찍한 거잖아요. 악마? 봤대잖아, 검은 걸. 에먼스 가족의 집에 출동한 경찰도 처음엔 가족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누군가의 그림자와 의문의 목소리, 그리고 집에 묻어난 기름 같은 것을 만졌더니 뭐야? 손가락이 마치 화상 후 물집처럼 하얗게 변해버리는 등 어디가? 오싹하고 소름 돋는 현상들을 마주했고요. 아, 새끼손가락? 당시 촬영한 주택 사진에는 유령의 모습이 찍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아우, 저거 이상하다. 아우, 씨. 마네킹 아니야? 저주 인형 아니야, 저거? 아우, 저기, 너무 선명하게 왜 찍혔는데? 저렇게 시켰지? 결국 에먼스 가족의 집에서 퇴마 의식이 3차례나 진행됐지만 아무 소용없었고요. 결국 에먼스와 가족은 불과 반년 만에 도망치듯 이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악마의 집, 지옥으로 가는 문, 이렇게 불리던 그 집은 얼마 뒤 미국 기현상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 잭 바겐스가 구매. 헐. 그 집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촬영을 위해 2016년 비로소 그 주택을 철거했는데요. 그렇게 2018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어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 측에서도 에먼스 가족이 살았던 악마의 집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예정, 2022년 현재 촬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얘기. 해당 주택은 철거됐지만요. 그렇다면 그 주택에 살았던 악마의 영혼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2일 공개합니다. 모모 아르바이트생에게 생긴 일. 일본 어느 가정집. 여느 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토모. 토모! 물고기들 밥 안 줬어? 집에서 키우던 열대어들이 하루 사이에 모두 죽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무가 말라 죽었잖아. 지네. 토모, 이거 네가 그랬지? 그런데 기묘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토모의 온몸에 심한 발진이 생겼고요. 고양이가 그를 피하기 시작. 더욱 기이한 것은 아빠, 요즘 새벽부터 어딜 다녀와? 손톱에 흙 좀 봐. 내가 그랬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토모의 아버지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잠옷바람으로 어딘가 나가서는 온통 흙투성이가 돼서 귀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함께 사는 어린 조카가 배를 쥐어뜯다가 피투성이가 되는 일까지 발생. 뭐야?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그 무렵 토모는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7명의 사람이 토모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내젓는 기묘한 꿈이었습니다. 아우, 기분 나빠. 아니, 아까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발진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다니는 데가 뭐 문제가 있는 데인가? 하도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자 토모는 친구의 도움으로 점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당장 그 일 때려쳐. 그 저주는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온다고. 사실 토모가 하는 아르바이트는 저주 대행 아르바이트. 에이그, 저거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소개했잖아. 특히 부두교 계열의 저주로 의뢰인에게 저주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받은 뒤 부두 인형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아유. 그런데 무속인에 따르면 저주가 나쁜 기운을 몰고 왔으며 특히 부두 계열 저주는 본인보다 주변인들에게 악영향을 준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꿈속에서 본 7명은
토모의 조상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고개 가로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하냐. 그거 아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죠?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토모 주변에 일어났던 기묘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토모 가족이 오복명절에 성묘를 갔더니 무덤 속에 묻혀있던 조상의 관이 흉측하게 파헤쳐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 속 영매를 통한 주인공의 빙의처럼 영화에서 볼 법한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귀를 의심하게 할 충격과 공포의 영화 한 편이 펼쳐집니다. 1977년 7월 미국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가 살인 사건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범인을 알려준 사람이 죽은 피해자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범인을 알려줘요? 아니 뭐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든지. 다잉 메시지가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약 5개월 전인 1977년 2월 시카고에 위치한 아파트에 화재 신고가 접수. 당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필리핀 출신 병원 직원 테레시타 바사가 나체 상태로 자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후 경찰의 조사에도 수사는 수개월째 진척이 없던 상황. 그런데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추아 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피해자인 테레시타 씨가 이분에게 범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추아 박사에 따르면 그의 아내 레미는 어느 날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듯 전혀 다른 목소리와 억양으로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추아 박사님 도와주세요. 난 테레시타 바사예요. 날 죽인 사람은 앨런 샤워리입니다. 제발 경찰에 알려줘요. 이후 아내는 자신이 뱉은 말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요. 추아 박사는 당연히 처음엔 이 기묘한 일을 믿지 못하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왜 경찰이 알리지 않았죠? 당신이 정말 테레시타라고? 아니 경찰이 믿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필요해요. 앨런이 내 목걸이를 훔쳐서 그의 여자친구에게 줬어요. 아내의 입을 빌려 테레시타라고 계속 주장하는 영혼. 추아 박사는 믿을 수는 없었지만 테레시타와 친분이 없는 아내가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들의 이름과 번호까지 줄줄줄 말하자 결국 경찰이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건 믿기지가 않네. 그렇죠. 이런 번호까지 아는 건 어렵죠. 추아 박사의 와이프라면 절대 모를 얘기를 한 거죠.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진짜 빙이네. 경찰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추아 박사가 알려준 대로 테레시타의 친척들을 확인. 그리고 그녀가 용의자로 지목했다는 병원 동료 앨런 샤워리를 조사했습니다. 앨런은 처음엔 극구 부인하더니 경찰의 추궁에 테레시타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 결정적으로 앨런의 여자친구로부터 진짜로 테레시타의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범인을 지목을 했겠어요. 그렇죠. 뭐 진짜 영원히 본인의 살인 사건을 해결한 거네요, 이건. 아 저게 모든 피해자들한테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럼 살인 사건 다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앨런은 금품을 훔치던 과정에서 테레시타를 살해했다고 자백. 사상 초유의 살인 사건에 도움을 준 유령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 결국 앨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